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예, 제 옆에는 전 동양대학교 교수 진중권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이야기 주로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제 교수님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도 비판하고 진보도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갈짓자 행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그런 거 정의 안 하는데요. 그냥 사안사안에 따라서 옳은 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때 옳다고 생각하면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비판하고 예. 이러는 거고 저는 뭐 진영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제 얽매이고 싶지 않다. 예. 모토가 해방된 개인의 자유로운 결사기 때문에 예. 나는 어떤 진영에 있든 간에 그 진영이 잘못하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고 예. 누구보다도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격렬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예.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조직이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거죠. 본인은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좌파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 그렇죠. 부르주아 속물이 다 됐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아직도 심장은 왼쪽에서 뛰고 있습니다. 예. 그 좌파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는 어떤 뭐랄까요 노동자랄지 사회적 약자층에 관한 대변자 이거는 계속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거 좀 주제 넘은 생각이고요. 예. 그거는 뭐 누구를 대변한다 이런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예. 그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상이 사회주의적 이상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인간에게 평등의 이념이라는 게 여전히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또 외국 유학 가가지고 봤는데 현실 사회주의는 몰락을 했지만 사회주의 이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남아서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사회주의 형태들이 있더라. 우리 사회도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제 이상형은 이제 북구 나라들 있잖아요. 북구 유럽들.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은 굉장히 정의롭고 자유롭고 예. 그러면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평등이 오히려 효율이다. 이런 것들을 몸으로 보여주는 나라들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런 나라들을 닮아가야 되지 않는가. 거기들 보면 남녀 평등 지수도 상당히 높고 그렇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자들이 이제 징병권을 권리다 군대 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사회를 제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마 좌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다른 나라들이 되게 부럽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제 북구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소국이고 또 자원도 좀 있고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 석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광도 좀 좋고 우리보다 아무래도 좀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원이라는 게 별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즘 디지털 시대에. 되게 자원부국이라 하면 대개는 지금 제3세계 아닙니까? 뭐 석유가 있다라고 한들 뭐 어차피 화석연료 탈출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회가 유지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회적 합의죠. 사회적 합의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독일에서 자랐거든요. 한국에서는 6개월 정도 살고 엄마가 이제 독일을 좋아해서 유럽을 좋아해서 거기서 이제 자라났죠.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친구인데 학교에서 발표할 때 둘이서 같이 하게 돼 있대요. 근데 얘가 좀 얌체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발표할 분량도 얘가 먹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가 좀 불리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파트너를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가만히 생각하는 얘기가 그건 안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걔는 나 아니면 해줄 애가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잖아. 유전자는 똑같은 건데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사회의 분위기가 우리는 완전히 뭐 친구를 적으로 보고 경쟁자로 보고 제쳐야 된다. 그래야 네가 생존한다라는 것과 여기서는 그 친구를 살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명색이 좌파고 사회주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몸속 깊숙이는 자본주의자이고 그것도 아주 속물적인 자본주의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요즘 그 독일 애들하고 한국 애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독일 애들은 굉장히 순진하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순진한데 우리 애들은 지금 까졌어요. 그러니까 애들 와가지고 아줌마 이 집은 몇 평이에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상상이 안 되고 또 우리 아이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애들하고 놀라고 내려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금방 토라져서 와가지고 울먹울먹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들은 나보고 항상 묻는 게 딱지 있어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딱지 따먹는 데가 봉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만나자마자 너 딱지 있어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내가 딱지로 보이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애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적 유전자가 다 있는데 어떤 사회는 어떤 사회의 교육이나 문화는 이타적 유전자를 자꾸 그 배양하는 그런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더 경쟁력이 있고 더 효율적이고 더 강하잖아요. 정의로우면서. 그래서 저는 정의로운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요즘 더 심해졌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우리 사회는 사회주의적 이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이타적 유전자를 배양하고 촉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는 지금 눈에 띕니까? 없어요. 다 망가졌잖아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망가졌고, 그 다음에 보수당은 요즘 뭐 좀 혁신을 한다 그러는데 혁신의 방향이 옛날보다 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경쟁을 강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2030들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동시에 또 큰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 긍정적인 측면, 그 긍정적인 잠재성과 그 부정적인 리스크가 두 개가 공존하는 상태 속에서 후자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먼저 이제 집권 여당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주당 대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비판을 요새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못해서 그래서 비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옛날의 이상이나 이념을 다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비판하시는 뭐 두 개 다죠. 두 개 다. 일단은 뭐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아니 뭐 야당은 지금 집권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통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반면에 이들은 통치를 하고 권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비판의 지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갖고 이제 비판을 많이 했죠. 그 변화리라는 그 뭐랄까 무망한 기대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터졌을 때 내가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사람들 설득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창장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은 모든 일이 해결될 거다라고 나는 아주 순진하게 믿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가짜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전화를 여기저기 하셨었어요? 그럼요. 그때 그래서 내가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게 되고 속이 다 타니까. 민주당 유력 인사들한테? 유력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사라들한테 다 전화를 했고 정의당 사람들한테도 다 전화를 했고 계속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랬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동양대학교 교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이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때부터 정의당에 이제 탈당계를 냈고 그 조용히 냈어요. 나중에 알려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있기로 했죠. 왜냐하면 할 말이 없잖아. 이제 뭐 옛날 내가 보수를 비판했는데 그들보다 더한 꼴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다가 그러니까 학교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걸 본 거 아니에요. 학교 현장에서 그 권력이 이제 미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 국회의원 300명인데 이름도 기억 다 못 하거든요. 별것도 아니고 제가 뭐 비판하는 사람 그렇죠. 대통령 뭐 당대표 뭐 원내대표 이 정도는 돼야 돼. 국회의원 이른바 나부랭이들이거든요. 야, 이들이 현실에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걸 처음 깨달은 거거든요. 그들이 이제 교육부로 움직이게 되면 교육부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교육부가 일반 대학, 그 지방 대학에서는 이게 저승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 사람들에게 국회의원들이 저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걸 딱 보니까 분노가 딱 생기더라고요. 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옛날에 이제 한예종에 제가 그 개공교수로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저쪽 정권이 틀어서 뭐 감사한다고 막 온갖 트집 다 잡고 그 짓을 이들이 똑같이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더 심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분노를 해서 이제 싸우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싸움을 시작한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들에서 그냥 막 피상적으로 보였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한 걸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분노의 지점이 있었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면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거는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못하는 거죠. 지금. 못한다. 저는 이게 큰 문제인 게 예.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구조가 그러니까 한때는 참여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라는 게 지역 토호들하고 지역 뭐 등등등등등 예.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른바 난닝구라고 불렀던. 예. 그럴 때 이제 새로운 당원들이 참여민주주의 그거는 안 통해 된다라고 가지고 했죠. 왔는데 예. 그 당원들이 이제 이제는 뭐가 됐냐면 이른바 대깨문이라는 예. 뭐 문제가 됐던 대깨문이 돼가지고 예. 완전 신앙 공동체처럼 변해버려서 이들에게 당 자체가 발목이 잡혀 있어서 당의 윤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교정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의 이제 당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 정치인들이 이제 그들이 뭉쳐있는 그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자기들이 당내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뻔히 저는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믿음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하고 오히려 이들보다 더 강하게 예. 잘못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서 그걸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한다든지 아니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심지어는 최고위원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뭐 쇄신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못 하잖아요. 예. 그 뭐 김경률 회계사 예. 불렀잖아요. 예. 그 나름대로 뭐 송영길 후보가 쇄신을 한다. 그래서 그 시그널로 이제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게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제 입장은 정말로 민주당이 변하려고만 한다면은 그 노력은 난 지원을 한다. 내가 국민의힘을 싫어하지만 국민의힘이 변하려고 한다면 내가 가거든요. 예. 심지어로 그쪽의 행사에서 돈도 안 받고 무료로 가서 해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수당이 합리적으로 변하는 게 난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원래 리버럴한 정당으로 돌아오는 게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이제 과거의 급진적인 진보 정당으로서 색깔을 회복하는 게 우리 사회 진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그때 나한테 뭐 압박 면접을 할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변할 의사가 있으면 내가 언제 얼마든지 한다. 그런데 당신들 감당되겠느냐? 감당 안 될 거다. 그래가지고 먼저 김경률 씨를 쓰고 김경률 씨가 그쪽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조 충격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내가 날 거다라고 아예 했는데 2차 면접으로?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최종 면접은 내가 들어가기로 얘기가 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난 도와주겠다. 근데 예. 이제 김경률 씨부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만나가지고 내 말이 맞지? 안 돼. 감당 안 되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정치 프로를 맡은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하시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 이해가 되고 그 강성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뭐 정말 의원들이 꼼짝 못할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뭔가 있습니까? 뭐 자기들 말로 달라요. 예. 얼마가 이재명 도지사는 이제 1,000명만 자르면 된다. 그래서 좀 이따 3,000명이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1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중요한 건 바라보면 이들이 넛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만 정도 되겠죠. 많이 잡아야. 예. 이들이 넛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견해가 없거든요. 예. 그럴 때 이들이 먼저 딱 치면은 그게 이제 전체 견해가 돼버린다는 어떤 거죠. 기준을 설정을 해버린다. 예컨대 이제 가게가 두 개가 동일한 물건을 파는데 예. 이쪽엔 한 사람이 서 있고요. 여기는 아무도 안 서 있거든요. 어디서 사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쪽 가게 가죠. 그렇죠. 많이 사람들 서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 여기 장사 잘 되는구나. 이게 넛지 효과거든요. 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실제로 민주당의 당대표는 누구냐면 김어준이에요. 뉴스공장. 뉴스공장에서 총 노선을 정해주잖아요. 김경률 예. 안 돼? 그러니까 정리가 되죠. 아. 그다음에 나중에 누가 김경률 불러왔어? 예. 강훈식 나와? 사과해. 예, 잘못했습니다. 사과하잖아요. 당대표가 추진하는 일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당대표가 밖에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가 데리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잖아요.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를 막고 있다. 전체주의고 약간 그 모택동 시절 있잖아요. 마오쩌둥이 아. 당내 이제 실권이 없으니까 대중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힘으로 자기가 이제 문화혁명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중운동의 필연적 현상이에요. 그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뭐랄까요 순혈주의랄지 순수성이랄지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면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순수가 얼마나 순수한지 모르겠어요. 그 더러움들을 자기들은 순수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순수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보다는
합리성이나 다양성이 전제가 돼야 이제 당내 민주주의도 그렇고 예. 당 외에서 민주주의도 발전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한 4년 동안 놓치고 있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중지성,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집단지성이 작동하려면 이 개개인들이 이질적이어야 돼요. 예. 그 이질적인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나온 결론은 많은 경우 한 사람의 똑똑한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올바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집단지성이 깨지는 건 뭐냐면 이들이 등지로화되어 있으면 깨지거든요. 그럼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들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또 강성의 목소리가 또 그렇죠. 더 커지고. 그다음에 강성들이 또 강성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나이에서 또 다시 더 강성들이 또 덜 강성들을 쳐내요. 그래서 점점 순수해지고 점점 더 극단화되는 거죠. 숙청의 역사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당심하고 민심은 이제 괴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재보선 결과로 나타났던 거고, 그들이 믿었던 거는 그래 우리가 잘못했는데 막 가는데 그렇다고 니들이 뭐 쟤들 찍을 거야? 라고 했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민주당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보수당이 워낙 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집권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재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집권 초기부터 나는 위기에 빠질 것 같아요. 저 구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선 전 한 9개월 정도 남았나요?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민주당 내에서 그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하고는 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계속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힘들 거다. 본인들도 힘들어하고 나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옛날 같으면은 아무리 옛날에 정치가 후졌어도 항상 당에 그 소장파들이 있었냐, 남원정도 있었고. 예. 나 쓴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미스터 쓴소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요즘은 예. 그게 없어요. 오히려 초선들이 더 강성해요. 뭐 김남국이니 김용민이니 막 이런 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초선이 더 문제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최소한 5명의 이제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바로 진압당하잖아요. 예. 본인들은 진압 안 당했다고 막 이러는데 진압 당한 거야. 아. 이게 그러면 이 당의 쇄신이나 혁신과 경선은 또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지금 가는 거는 같잖아요. 예. 이게 어떤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제 아마도 저 강성들 중에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 또 그 강성들이 또 두 파거든요. 하나 예. 이재명파가 있고 또 저 반이재명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니들이 이제 조국 전선에서 하나였지만은 예. 팬덤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쪽에 문고 로서리 팬덤이 있었으면은 저쪽에 원조로서 손가락 혁명군 팬덤이 있었고 하는 행태들은 비슷하죠. 편만 다르지. 예. 이들이 한때 뭉쳐가지고 이제 조국 사태 때는 발을 맞췄지만 이전 이 경선 과정 속에서는 이 그 강성 친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일정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그다음에 그거를 그와 경쟁해야 되는 다른 후보들이 이제 활용을 해 먹고 있는 거죠. 예. 활용을 해서 더 부추기고 예. 그래서 반 이재명 전선을 해서 일단 그 사람들의 목표는 일단 자기가 후보가 되는 게 최고의 과제니까 아. 본선은 그 다음 일이거든요. 음. 근데 그런 식으로 강성 친문한테만 붙어 가려고 하면 이제 본선에서 불리하잖아요. 예. 근데 그건 그 사람도 생각할 계제가 아니에요. 아. 일단은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가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유력한 후보니까. 예. 그러니까 본선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발언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지? 조국도 나중에 아, 예. 뭐 뭐죠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든지 이런 발언도 좀 하고. 이재명 지사. 예. 예. 뭐 1,000명 정도는 쳐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저 사람들한테는 불안한 거예요. 이재명 지사 저 사람은 이제 후보가 딱 되면 바로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후보는 현직 대통령하고 거리 두기를 시작하거든요. 예. 분명히 우리 뒤통수를 칠 거다라는 이제 뭐랄까 불안감? 불신감이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 그 정세균 전 총리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스캔들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서 답변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데 바지 한번 더 내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질문과 답변의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 누가 한 질문이었죠? 그게 정세균 전 총리. 그러니까 그거는 대선 후보가 그런 문제를 공론회장에 끌고 들어오는 건 저는 나쁘다고 봐요. 정 총리가 나빴다. 네. 예.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미 끝난 얘기잖아요. 한번 경기도지사 때 끝난 얘기고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게 입증할 수도 있고 반증할 수도 그러니까
입증과 반증의 절차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반점이 있다, 점이 있다, 어디 예. 밑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강용수 김부선이 제시를 그렇죠. 했었죠. 그래서 예. 그거 했는데 없었잖아요. 예. 그럼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자기들이 하는 의혹이 사실인지 사실로 입증할지 아니면 예. 어떻게 하면 반증할지 그 절차를 같이 제시해야 되는데 예. 그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얘기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건 그냥 공격만 하겠다라는 거고 이것은 공직자의 검증 절차는 거리가 나타나보다라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가 바지를 벗을까요라고 이렇게 대꾸한 것이 올바랐는지는 좀 다른 문제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여야를 떠나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의 격조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하신 네. 분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한심해요, 정말. 그거 완전 썬데이 서울 아닙니까? 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3등 내지 2등까지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국면으로 돼 있잖아요. 예.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본선까지 가는 후보가 된다면 그게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당연히. 예. 아마 민주당에서 걱정할 겁니까? 저 사람이 계속 오래 랠리를 끄는 것에 대해서 이게 끝날 때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재명하고 대결하는 구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그 조국 사태 재판이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예. 재보선 이후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옛날에 그 잘못된 노선 그래서 유권자들의 버림을 받았던 그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예. 되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가 예. 민주당에 좋은 건 아니죠. 음. 근데 가장 민주당에서 좋은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자들을 추미애가 가져가고 그걸 갖다가 유력한 주자가 가볍게 지침으로써 예. 민주당이 그래도 그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이벤트를 연출하는 것이 예.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요번에도 봤듯이 이재명이 그 국민 압박 면접에서 4등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이제 거기에 그 평가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고관여층, 이른바 예. 강성들이란 얘기거든요. 예. 그쪽에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정책적으로 보면 아까 지금 좌파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는 또 성장을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쭉 이제까지 보였던 행보는 기본소득이랄지 노동자랄지 이쪽을 좀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전이나 이상? 뭐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아마 이제 좌파에 있던 분들이 많이 가신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좀 뭐랄까 가치하게 좀 모한다고 느끼는 그래서 예. 본인들이 아마 좌파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예. 뭐 한 자리에들 좀 하시려고 그쪽에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의제가 이제 그렇게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이런 운동권 마인드가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예. 이렇게 말하면 정책 전문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진영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젠다가 좀 활발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 덕인데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항상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책의 문제를 항상 정치의 문제로 풀잖아요. 이념화를 해버리거든요. 탈원전 같은 경우에도 오케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예. 그걸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치의 탈원전이라는 게 문제를, 몇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예. 요번 정권 내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걸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러는 가운데 무리한 수가 벌어지면서 뭐 검찰 수사까지 가고 막 예. 이러다 보니까 막 다 판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게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뭘 던지는 걸 보게 되면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던진다라기보다도 그때그때 이슈에 반응해서 지지율과 연동된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큰 주제예요. 예. 그런데도 그게 이제 국민들이 재난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딱 들어간 거.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딱 찔러 넣긴 했는데 사실은 한 1년에 4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무슨 그렇죠. 뭐 예. 차별 해소 효과가 있으며 예. 그다음에 그 재원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가 다른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다가 처음에 좀 재미 좀 봤는데 그다음에 딱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으니까 싹 돌아서 가지고 이제 성장과 공정 얘기를 하는데 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했던 예. 아젠다잖아요. 예. 공정이라는 것도 좌파가 평등을 얘기한다면 진보가 예. 그들은 이제 공정을 얘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을 도중에 또 바꿔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분이 정말 진지하게 정책적 고문을 통해 가지고 뭘 하려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때 지지율에 따라서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이걸 바꾸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안정감을 못 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의 안정성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만 적용되는 법을 만들죠. 윤석열 출마금지법, 예. 최재형 출마금지법 이런 거고 예. 매번 법을 자기들이 만든 법을 바꾸고 당헌도 바꾸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애드호크라 그러죠. 미래책 빡빡빡빡 예. 안정성이 없거든요. 애드혹.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도 이제 그런 식의 안정성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에 대한 불신을 낳는 겁니다. 공공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낳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나마 좀 진중권 교수께서 저는 그냥 그래도 그나마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이재명이다. 예, 나머지 왜요? 그래도 자기 메시지는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자기 메시지는 자기 있다. 메시지는 있고. 예. 그다음에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퇴출돼야죠. 퇴출돼야 된다. 왜냐하면 당 대표로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만약에 당원을 거치지 않고 그때 후보를 내는 걸 포기하고 시민사회 후보를 냈으면 상황이 이렇게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예. 그런 전략적 판단도 못하고 그냥 묻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고 결국은 참패를 했고 그 결과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지도력은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예. 당을 가지고 그 한 일을 나라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할 거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알아서 그만두셔야지. 예. 무슨 그 연세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아직까지도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 대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예. 버틸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예. 친문 저쪽 강성 예. 친문한테 버텨서 이재명하고 붙어보겠다 이러는 거니까 옛날에는 지금 약간 거리를 뒀잖아요. 저 거리를 두고 그 조국 임명에도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김영우 의원이 그걸 딱 치는 거예요. 그냥 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예.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다 저쪽 강성 친문에 붙어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비빌 때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이게 정치냐? 그건 아니다. 그렇죠. 예. 나는 원칙이 있어야 대통령이 된다. 지금 뭐냐면 예. 대통령직에 반드시 필요한 게 윤리적 판단 능력이거든요. 대통령의 윤리적 기능을 포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당대표라도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게 윤리적 올바른가. 노무현 대통령 그걸 했어요. 뭐라고 예. 얘기했냐면 우리가 정권 한번 놓친다 하더라도 선거법 개혁해야 된다 이거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지. 예. 이게 정치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명추연대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도 같은데 아유 그거 뭐 되겠어요? 그거 이재명이 하려고 할까? 만약에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고 명추연대로 가면서 화학적으로 화합을 한다면 관심 없어요. 그거 추미애 씨한테 별 관심 없고 추미애 씨랑 같이 해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얻을 게 별로 없을 텐데 왜냐하면 그래요. 이재명 씨는 이제 후보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다음부터는 그쪽하고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야 그대로 된다. 프레임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중산층이 지금 중도층이 다 위반됐다는 걸 확인한 이상은 그다음에 모든 정권에서 지금 5년이면 이제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그렇죠. 지겨워요 지금. 정말 지겹거든요. 이놈의 정권이. 이게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지금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 분들이 지금 50 몇 %잖아요. 예. 이렇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랑 같이 연대를 한다? 뭐야 그게 그림이 되겠냐는 거죠.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판은 국민의힘 후보는 없고 잘 안 보이고 이제 윤석열 이야기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등판하자마자 그 출마 선언문 보셨죠?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황교안 대표도 생각이 나고 이게 왜 이 사람이 중도 확장한다고 그 전에는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경화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경화되어 있고 상당히 저는 걱정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중도층 정권 심판이라는 게 대선은 정권 심판이 아니거든요. 예.
그건 회고 투표가 아니라 전망 투표거든요.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인데 지금은 그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은 정권 심판의 정서거든요. 그렇죠.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요. 예. 그다음에 지금 검증 국면인데 지지율이 또 안 떨어져요. 예.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국민들이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권은 심판해야 되는데 예. 네가 적임자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장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확신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확신을 주는데 실패했다. 예. 너무 우경화되어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것도 싸움하는 것도 어떤 식이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점령군이다. 예. 그걸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앞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전형적인 뭐냐면 그 386 멘탈리티잖아. 586 멘탈리티고 해방전후사 한 권 읽은 걸로 역사인식 대체했던 우리 시대의 한계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극우 반공적인 사관이었다가 예. 그런 완전히 반대된 사관이 있고 정반 그다음에 합으로 나가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앞으로 나가가지고 너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운동권 멘탈리티냐? 어? 대학생 멘탈리티냐? 이렇게 비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뒤에서 비판하는 듯한 그렇죠. 이런 느낌. 과거에서 비판하는 과거에서 듯한. 비판하는 듯한 앞에서 미래에서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 이제 만난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당신이 만약에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진보적인 의지를 확실히 더 끌어안고 민주당이 실패한 게 진보적 의지를 실현하는 데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배반했고 예. 그다음에 그 실현하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잖아요. 그들이 실패한 걸 내가 성공하겠습니다라고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러려면 갈라치기가 아니라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싶은데 그런 모습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주로 그 TV조선, 조선일보도 아니고 TV조선만 보시는 거 아닌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TV조선에 제가 나가서 강적들 나가서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강적들을 보시면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신의 한 수나 뭐 이런 거를 보시는 거 아닌가? 그거 그런 생각도 유튜브가 들고. 이제 죽음이죠. 거기 예. 덧치고 이쪽에 뉴스 공장에 있으면 그쪽엔 또 신의 한 수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예.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게 전부라고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중도층이 다 달아나가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정치 고관여가 아니에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관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이미지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과 네. 합리성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그러면 후보 경쟁을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우파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우파고 국민의힘도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저는 그랬었거든요. 한 달 전쯤에. 예. 지금 보수의 위기다. 보수한테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게 컨텐츠인데 예. 컨텐츠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쪽이나 저쪽이나. 반문재인의 토론 배틀이나 하고 기치는 앉았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그런 콘텐츠 없음 자체가 또 문제는 뭐냐 그 토론 배틀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콘텐츠 없는 게 참신함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착시를 주는 형식만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죠. 저는 그거 별로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심사위원 봐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걸 비판하는 사람한테 거기서 심사위원을 봐주냐. 그래서 안 한다 그랬죠.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은 이렇게 받아보셨는데 바로 그냥 삭제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정치 담론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싫어요. 싫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검증을 하려면은 예.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지금 언론에 보도도 안 된다라는 것은 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것은 정치를 혼탁하게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것들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기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사실은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는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제대로 밝혀진다면 그리고 그때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사건이거든요. 뭐 그거는 그대로 네. 다른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게 큰 네. 사건인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저는 그게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전과사범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로서 어떤
뭐 봐주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입후잖아요. 다. 그렇죠. 입후죠. 입후니까 그것을 예.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대고 거기다 그렇죠. 해명을 해라 예.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지. 예.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예. 정치권의 술책이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나라 기자들이 참 문제가 참 많은 게 뭐 정당 기관원들 같아요. 정당원들 같이 이제 보도를 가지고 나는 기자들이 사건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보도를 사건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예. 왜냐하면 자기 실현적 예언이 있어요. 윤석열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오르고 떨어진다 예. 떨어진다 그러면 그 예언이 실현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법으로 대중 여론 조작들을 좀 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 그럴 것 없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 딱 이거는 공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 해명을 해달라. 그래서 해명을 들어보고 해명이 마땅치 않으면 다시 제기하고 뭐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건 또 안 해. 아니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또 취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취재를 해야지. 그럼 기자가 그럼 취재를 해야지. 그러니까 취재는 찌라시 이제 읽어보고 보도하는 게 기자입니까? 취재하는 그렇죠. 게 기자죠.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직까지는 아니 그 시간이 웃기는 게 문제라면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청문회 때부터 나온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문제가 제기가 돼서 몇 달 됐네 벌써.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그다음에 그 필요한 국회에 것 나와서 예. 그때 뭐 해명도 했고 예. 그게 몇 달 전 얘기인데 예. 그거를 왜 그 취재를 못 합니까? 그거는 기자가 전지전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김건희 씨 그래서 취재를 해서 취재 예. 결과가 뭐가 나오면 그때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부터 기자가 의혹만 제기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 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그걸로 예.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예. 아닙니다. 그거는 맞아요. 예. 그 생각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 효과 자기 도취 있잖아요. 거기서 예. 좀 벗어나야 돼요. 맞습니다. 세상은 예. 우리 머리보다 무한히 풍부하다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중들은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기자는 그냥 기사 쓰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러는 거고 앉아서 황색지도 찌라시나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고 될까 안 될까 무슨 뭐 돗자리 까는 게임이라고 앉았고 그러려면 점집을 차리든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자기 영역에서 자기 일만 하면 돼. 그 예, 짓을 예.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씩 따져보면 김건희 씨 논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멤버 유지도 그렇고 YUJI로 써놨더라고요. 저 거긴 관심 없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도 하나 논문 취소됐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왜 문제상 그거는 그때 발표해가지고 논문 취소됐는데 이것이 근데 이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본인 논문도 아니고 아내 논문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건 예.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그 검증에 대한 답변을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다음에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아니 근데 표창장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나온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아가잖아요. 나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모르겠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언론의 그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이제 왜냐하면 표창장만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표창장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예. 법률 위반이거든요. 위반이고 이거 예. 법률적 처벌을 받는 사안이에요. 논문도 마찬가지. 논문 위조 같은 경우 법률 위반이 아니라 그것은 논문 취소가 되는 상황인 거죠. 윤리적인 문제. 도용 의혹이 있거든요. 예? 도용. 그러니까 그것은 예. 도용 의혹이 있던 간에 이런 예. 것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것은 이제 그 연구 윤리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고요. 예. 이쪽은 사문서 위조라는 법적인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 자꾸 섞어버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작이라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왜 뻔히 아시잖아요. 상황의 경우가 다르다라는 걸 왜 이제 성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검증은 해야 된다고 봐요. 배우자의 검증도 논문들 다 검증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예컨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과 예. 그다음에 윤리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논문 취소로 해결될 사안과 그것은 중요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같다라고 보지 말자는 그 판단은 약간씩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근데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예. 윤리의 극한을 규제하는 게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일탈의 아주 극단적인 경우만 우리가 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윤리적인 일탈 중에 상당히 극한적인 경우에 속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아니, 상식에서 벗어난
낫다기보다는요. 그걸 그냥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토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토론이 되려면 커먼 센스라고 둘이 합의할 수 있는 예. 공통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커먼 센스에서 커먼을 무너뜨리는 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 커먼이 뭐였는지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 일탈을 우리가 모두 다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윤리적 일탈 중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들은 법으로 처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당한다는 것은 윤리적 일탈 중에서 상당히 중한 것에 속한다. 중한 예. 일탈에 속한다라는 것은 상식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예. 뭐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 이렇게 되면 합의가 안 되는 거 그럼 얘기가 하기 힘들어지죠. 그럼 아니, 저를 여기 왜 불렀어요? 그래요. 예. 하여간 모시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니까 예. 그 정도로 하고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겁니까? 윤석열 씨의 어떤 그 발언 후쿠시마 저는 그게 예. 그 사람들 저는 탈원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다. 저는 탈원전에 찬성을 하거든요. 예, 아까도 어차피 글로 가야 말씀하셨고요. 된다라는 예.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화석연료의 절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 태양광이나 그 풍력으로 대체하기 참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겠고 예. 또 유럽처럼 전력을 갖다 부족할 때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예. 라고 했을 때 원전이 갖는 의미가 일반 유럽과는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고려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비판의 지점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원자력 기술들을 어쩔 예. 거냐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사장시킬 거냐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마땅치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겠고 그 밖에도 뭐 또 하나는 적법 절차거든요. 아무리 옳은 일이다 하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탈원전이다라는 게 몇십 년 걸쳐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예. 그걸 이 정권 내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그걸로 지지율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의 문제점들 나는 이 세 가지만 지적을 했어도 된다고 보는데 이분은 그냥 아예 그냥 원전 진짜로 가 있더라고요. 예? 원전을 이 필요하다라고 가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것을 지적할 때는 대부분이 아마 동의할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중도층을 확장하는데 예. 한계가 되는 예. 그런 무리수를 왜 스스로 범하느냐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을 차츰차츰 어쩔 수 없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해수면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바닷가 근처에 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쓰나미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원전의 안전성은 입증이 됐을지 모르지만 기후 변화에 취약한 원전의 또 취약성은 오히려 더 후쿠시마 때문에 입증이 돼 버렸는데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진 않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니까 모르진 않는데, 예.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견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원전에 찬성하는 견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 지금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뭐 선진국이라서 다 탈원전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예. 그 나라 상황에 맞게끔 그때 올바른 전략을 취하면 되는데, 예.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완전히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가버린 것 같아요. 그쪽에 이른바 보수층에 굉장히 팽배한 생각이 있잖아요. 진 교수님은 탈원전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장기적으로 게 가야 되는데 맞다. 그 장기적이라는 거는 몇 년 정도? 그건 모르죠. 그럼 몇십 년 지금도 지금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도 현 탈원전 정부도- 정책이 월선과 관련해서는 좀 무리한 것 같긴 하지만 그게 한 30년, 50년 장기 플랜으로 원래 정책이 그렇죠. 입안됐었고 그게 지금 원래 그렇게 시행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태양광을 한다고 산을 다 깎아내고 막 태양광을 한다라든지 예. 예. 그 자체가 이제 복마전이 돼버린 측면들이 있고 풍력 그 자체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만 지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또 과도기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게 원전을 갖다 뭐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동의를 하지 않지만 상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완전 친환경 에너지를 전환하기 과도기 동안은 어느 정도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정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성과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퍼센티지를 올리려고 무리하게 막 사업을 해가지고 산을 깎아내가지고 거기다가 태양광 짓고 그렇다 그걸로 그럼 대체가 되느냐? 그럼 대체율도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을 이 사람들은 항상 정치적으로 지지율 관리용으로 하다 보니까 성과가 필요한 거고 수치가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적법 절차를 어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이게 전형적인 운동권 마인드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는 뭐 일정 부분 그 동의하는 부분들이 성과주의랄지 어떤 정책을 할 때 이제 정치적 판단, 그 다음에 팬덤에 조심하자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중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유권자가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뭐랄까요? 실체나 내용은 별로 없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팬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많이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는가, 어떤 정책에 호응하는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익에, 어떤 사람은 일종의 이제 팬덤이랄지 바람이랄지 어떤 이미지에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고지순환 이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올까요? 저는 과거에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수십 년 동안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남북 대화 고집했잖아요. 그래서 정상회담 일어나거든요. 나는 이게 정치인이라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전술적으로 패배하면서 전략적으로 승리해 왔거든요. 예. 질 거 뻔히 하면서 부산에 가서 예정된 패배를 하고 돌아와서 그게 전략적 자산이 됐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이 이게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그런 정치인들이 없고요. 지금은 다 직장인 비슷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눈앞에 이익만 보고 예. 그다음에 공공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자기 철학이 없어요. 대통령도 지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내 친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꽝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뻔하잖아요. 그치?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술자들만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의 정치 자체가 뭐랄까 위기에 빠진 거예요. 지금 정치라는 게. 그리고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툭툭 보여주기식 정치만 한다. 예.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이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죠. 폴리스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예. 좋은 폴리티콘인데 예. 폴리스 안에는 인간이 살고 그 밖에 신이나 동물이 산다는 거예요. 예. 간만에 인간이 되어주려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다움의 속성을 얻을 수 있는데 예.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로고스입니다. 예. 정책을 놓고 토론하다 보니까 내 한계를 상대가 나를 알게 해줘요. 그 토론을 통해서 대화 논쟁을 통해서 내가 진다 하더라도 나는 더 나아진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스마트해지는 거죠. 예. 에토스입니다. 난 이게 옳다고 봐. 이게 공공선이야라고 막 주장을 했잖아요. 내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건 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을 하는 가운데 내가 더 윤리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고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그 놀이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윤리적 수준이 올라가서 사회가 진보하는 거고 진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들이 뭡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 대중은 무식한 거다. 대중들은 거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어. 엑스파일 해가지고 쭉 하면 얘들 바보처럼 여기 찍을 거야. 지금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태탕 가지고 페르가모 가지고 한 달을 떠들어서도 되던가요? 대중이 이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때 이제 김대엽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김대엽이 아니었어도 그때 노무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 시대 정신 노무현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스가 이명박 거로 드러났어도 난 그때는 대통령 이명박이에요. 왜? 그때 시대 정신은 그 사람이었어요. 이걸 봐야 되는데 시대 정신을 안 보고 맨 앉아가지고 그 엑스파일 가지고 어떻게 이미지 흠집낼까?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이게 아닌 걸 아닌 거라고 판단하는 그 시기가 좀 시점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멍청한 거 보이지만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그때그때 다 올바른 판단들을 해왔다. 합리적인 판단들을 해왔다라고 저는 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된 것도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미 진보 정권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고.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한 실망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요. 이제 BBK랄지 다스랄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진실인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진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우리가 자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물론 예. 국민의 판단이 모두 다 옳을 수는 없지만 예, 그렇죠. 때로는 국민들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오류를 예, 범할 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황우석 때라든지 제가 이제 계속 싸웠던 데가 이제 예, 황우석 때라든지 뭐 예. 이럴 때잖아요. 예. 잘못된 판단을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돌아와 있단 말이죠. 음. 국민은 신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몇 가지 조작에 의해서 이른바 언론사하고 검찰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누게 협작해가지고 이런 거 퍼뜨리게 되면 국민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아니 매크로 조작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질 거라든지 예. 그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민주적이지 못한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또는 2022년의 유권자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대선들 후자들이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예. 분노와 좌절을 읽어야 된다. 분노와 좌절을 읽어야 지금 우리 된다. 사회가 세습 중산층 사회가 된 거거든요. 예. 그 중산층 쪽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진보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특권층이 됐고 기득권층이 돼서 그 권력과 특혜를 갖다 지금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하는 단계에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국 사태가 벌어진 거고 예. 그걸 진영 전체가 옹호를 하게 되면서 진영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린 상태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발로 좌절에 빠진 그 젊은이들은 뭐냐면 기껏해요 시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 우리가 다 참겠다. 시험이라도 보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이거 노동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되니까 연끌을 해서도 코인 산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좌절이거든요. 코인을 사는 마음에 창의성이 있으니까 노동의욕이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들의 좌절과 분노에 대답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대선 후보가 지금 20명인데 이쪽 저쪽 합하면 예. 하나도 제 마음에 와닿는 또는 이거다 싶은 메시지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저는 계속 그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학규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녁 있는 삶.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그 한마디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 한마디를 내는 사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기자로서 그런 생각은 해요. 그 지금 말씀하신 분노와 좌절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제가 한 15년 정도 고위공직자 재산검증을 쭉 했었거든요. 그때는 가령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게 한 채라면 그걸 비난하는 보도는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KBS 탐사 보도에서도 그 규칙 같은 게 상속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 그 관보를 보고 확인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매매를 했다. 어떤 특정 지역에. 그리고 빨리 팔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 부동산에 이슈가 있어서 이거는 뭐 투기에 어떤 의심이 있다. 그러면 1주택자라도 그거는 투기를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취재를 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이제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이 그냥 뭐 강남에 집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진보 기득권층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공정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예. 버든 오브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예. 그 공약의 부담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평등을 외쳤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평등을 외쳤던 사람들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애초에 평등을 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니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니들이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해도 목사님이 그 짓을 하게 되면 욕을 더 먹는 거란 말이죠. 예. 버든 오브 커미트먼트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는 저도 놀랐는 게 성직자에게는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아니, 나와요. 나오긴 그러니까 하지만 진보 사람들이 강남의 욕망을 비판했는데 예. 그 비판을 안 했으면 괜찮아요. 예. 근데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 강남에서 아파트를 다 갖고 있더라고. 나도 놀랐어요, 이번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갖고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제일 먼저 그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땅 투기부터 하잖아요. 건물 투기부터 하잖아요. 이걸 보고 저도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파트를 사래요. 집이 필요해서 살려는데 근데 아파트 딱 들어가니까 난 못 살겠더라고요. 이거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10평 테라스가 있는데 17평 빌라를 샀거든요. 예. 근데 17평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누가 보고. 어쨌든 간에
나는 그러면 이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실내 보니까 거주공간은 7평이네. 예. 아니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아파트가 매덕이 올랐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내가 모르나 이렇게 그 했는데. 아파트 살 걸?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욕망은 없어요. 난 예. 그 매덕 때문에 내가 이 10평짜리 테라스에서 내리는 비가 내리는 장면을 보고 이런 즐거움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데 예. 문제는 나들 진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들 거기에 있고 그다음 자식들 다 의전원 보내고 법전원 보내고 그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거든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란 거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거 이런 거예요. 예. 우리는 뭐냐면 내 새끼 내가 잘 키워서 그 덕을 나만 혼자 보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키워서 그 덕을 우리가 함께 보자라는 게 사회주의자라는 아까 거예요. 모두에서 강조하신 평등이잖아요. 예. 예. 그게 유럽 사회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음. 이 사회주의자라는 놈들이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 난 분노하거든요. 이 나쁜 놈들. 아니 근데 민주당은 리버럴이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리버럴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리버럴. 그들이 진보를 외치고 아니 사회주의자들하고 리버럴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리버럴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그 뭐랄까 진보적인 의제들을 그들이 대신해 왔기 때문에 예. 평등의 의제들을 그들이 대신하고 있고 이재명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조국 말씀하시는 같은 건- 사람들 보고 예. 사회주의자 아닙니까? 청문회 나서 나는 사회주의자랍니다 얘기했고 지금 앉아서 당 대표하는 사람이 모두 다 운동권 아니었습니까? 그때 새빨간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저도 뭐 확신에 가득 찬 공산주의자였고. 예. 근데 뭐 앉아가지고 이제 아니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재산 형성이 만약에 그게 적법 그러니까 이 아까 사람들이 말씀하신- 생각해 보세요. 예. 예컨대 부동산으로 인한 그 뭐랄까 불로소득을 완벽하게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잣대가 이렇게 다르면 만약에 국민의힘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예. 동일한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그들에도 공약의 부담이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김용갑 씨예요. 김용갑 씨가 아들 둘 군대 안 보냈잖아요. 예. 근데 다 사정이 있었거든요. 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간 건데 그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죠. 그건 바로 그들의 공약의 부담이에요. 너희들이 안 보내겠느냐? 근데 니들이 그랬다면 보통 사람들이 군대 안 보낸 것보다 더 많은 욕을 먹어야 되고 사실 너는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욕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회창 씨가 아들도 보기엔 삐짝 말랐잖아요. 군대 못 갈만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혹독한 검증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검증을 했던 게 누굽니까?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부동산 이야기에서 서민 주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박근혜 정부건 이명박 정부건 다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투기해서 돈 벌어도 괜찮고 아니죠. 그들도 비난을 받아요. 다만 비난의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국민의 사람들한테도 좀 검증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 요청서 내고 거기서 또 들통나가서 또 욕먹고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누구를 더 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컨대 안보에 관해서는 동일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저쪽을 더 많이 욕할 것이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을 더 많이 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공약의 부담이다.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아까 그 보여주기식 정책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여가부 폐지 이야기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야기했고 하태경 의원,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 비슷한 연장으로 보십니까? 여가부 폐지. 그러니까 지금 그 컨텐츠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수의 컨텐츠가. 그러니까 보수의 컨텐츠가 없으니까 자꾸 이게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내가 네. 조국 사태에서 가장 우려했던 건 뭐냐면 그냥 민주당이 망가지는 걸 우려하는 게 아니라 예. 진보의 가치에 대한 불신, 회의가 사회에 팽배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그 자본주의적 공정마저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회주의적 평등 얘기를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것이 이제 반동으로 나타나는 게 이준석 돌풍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생각해보면 유승민 씨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하태경도 그렇고 예. 이준석도 그렇고 근데 이들이 지금 여성부 폐지하자고 나오잖아요. 예. 이건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에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반동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왜 문제냐면 유엔에서 권고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가족부는 유엔에서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창설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우리 정부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여성부 운영을 너무나 잘못해왔던 거예요. 예. 요번에 그 박원순 사건이라든지 이럴 때 또 예. 여성부에서 제 역할을 못했잖아요. 정권 편을 들었잖아요. 음. 이런 실망이 나왔으면은 올바른 해법은 여성부를 강화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끔 강화하는 게 정답인데 저 사람들은 뭘로 가냐면 폐지로 간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남성 권력을 공고화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거 반동적이라고 보고 그거는 뭐 표 때문입니까? 당연히 2030의 그 포퓰리즘이고 그다음에 일종의 뭐랄까 아주 안 좋은 선동 정치죠. 예. 저는 그건 나쁘다고 보고 예. 그래서 보수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속에 얼마나 가겠어요. 저런 식으로.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성평등 지수가 전 세계에서 108등, 100%이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가부 폐지하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세법을 내놓는 쪽으로 갔단 말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게 미국에서 일어났던 트럼피즘 현상이 미니 버전으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진짜 두려워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30한테 상당히 많이 먹히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2030이 10년, 20년이면 우리 사회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게 되면 샌델 같은 사람 보수주의자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런 책을 쓰거든요. 이거 위험하다. 예. 국가 공동체가. 이건 진보 보수의 차이를 떠나서 이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경고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자들이 오히려 이거 자본주의적 경쟁이 깨지고 사실상 예. 자본주의 생각하고 이전의 있죠. 신분 사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세습사회로. 예. 지금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앞장서서 진보가 그 짓을 하다 걸린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들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보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게 근데 어떻게 잘못 이렇게 꼬이면 그 제일 상단에 있는 거는 결국은 이재용이잖아요. 근데 이재용이나 재벌 권력이랄지 그리고 재벌 권력과 대형 법무법인 뭐 김현장이랄지 요즘은 저 정부 쪽 이쪽이 더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뭐 좌우지간 모 법인이라고. 예, 모 법인이든 그 사람들이 동일한 짓을 하는 거야. 옛날에 그들이 예, 했던 짓이 예, 이제 여기서 예. 동일한 게 생긴 거고요. 예. 옛날에 조선일보가 하던 짓을 이제 한겨레가 하고 있고. 예. 하여튼 MBC는 옛날에 거기 있을 때는 그 짓 하더니 예. 요즘 뭐 요 짓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적이랑 똑같아 가지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예. 이쪽은 안 그럴 거라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층위가 더 높은 곳을 견제 내지 감시 내지 해체 내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오히려 약해지지 않나 이런 논의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우려 비슷한 게 저는 지금 드는데. 뭐 검찰 예를 들어 한동훈이 잡은 거 아니에요, 이재용을. 예. 그다음에 그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게 사실 어떻게 우회해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무리한 수사를 잡은 거죠. 재벌은 못 잡아요, 검찰이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뭐 온갖 언론들이 다 돌봐주고 정치인들이 다 뒤를 돌봐주고. 예. 옛날에 그 심상정 의원이 그러더라.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한 10몇 년 됐는데 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고장난 레코드처럼 동일한 말을 반복할 때 삼성에 다녀갔구나 생각하면 된대요. 예. 그런 식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언론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고. 예. 그래가지고 뭐 좀 흘리고 그래서 그 수사에 추동력을 얻어서 그래서 겨우겨우 잡아 넣으면은 또 사면해주자고 나오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여야 가리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저쪽 애들이 큰 보험, 작은 보험 그때그때 들어주거든요. 이런 문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원돼가지고 하는 건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 막 때려대는데 솔직히 말하면 야, 조국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 교수 아니야. 이거 하나 잡는데도 난리가 나잖아. 서초동에서 몇십만이 모이고 온갖 정치 권력에서 방해를 하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재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건 얘기 안 두고 뭐 검찰은 악마화해가지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보면은 야, 변호인단이 뭐 그냥 그 사람들은 또 민변 안 써, 그럴 때는 또 보니까. 김현장 이런 거 써. 이런 거 딱 보면, 와, 이게 뭐냐 도대체. 저는 좀 이제 진중훈 교수랑 처음 대담을 하는 건데 좀 이해하게 됐어요. 좀 이해하게 됐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많이 이해하게 되고 지평을 좀 넓혀가게 되고 조금 더 뭐랄까요 이성적이고 똑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명확히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뭐랄까요 막 선정적인 것들로 그냥 다 가려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보통 같습니다. 동원 정치를 잘하는 데를 단세포를 만들어버려요. 예. 그냥 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대중들을 갖다 멍청하게 만드는 1비트 용량 1비트짜리 두뇌 용량 1비트짜리로 만들어버린 정치권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예. 그들과는 계속 싸울 겁니다.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누구나 이성을 갖고 태어나고 그걸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인간은 굉장히 나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고 털어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그렇죠. 있지만 그걸 예.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쁜 놈이겠다 더 나쁜 짓을 할 거야가 아니라 예. 이걸 인정하면서 고쳐가면서 지적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 믿음들을 국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고 이런 믿음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정치인이라면 저는 그런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응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정치인이라면 저는 계속 싸울 것이고 그거죠 뭐. 스스로 데카르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지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삐긋삐긋 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그쪽이고 예, 다행인 것은 어.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고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고 상당한 리버럴이었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님의 예봉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운동 안 한 게 저는 뭐 운동 뭐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예.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회화는 있지만 운동했던 것에 대한 회화는 없고 예. 그리고 그 시절이 자랑스럽고요. 그다음에 예. 마지막 남은 386으로서 라스트 모이칸인가? 예, 아직까지 철 안 든 386으로서 이거 삶을 살아가고 이제 장렬히 전사하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자리를 좀 물려주고 싶어요. 아, 그거는 아, 동의합니다. 예. 예. 최경영의 이슈 어도독 저도 빨리 드려야 되는데 예. 예, 지금까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말씀 나눴고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